KF-21 실전기체 3차 조립 완성. 미 보잉, 조립 미친 수준의 개발 속도. KF-21 8호기 충격적인 실물 공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뜨거워진 동남아 안보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주력 전투기인 FA-50을 비롯 KT-1, KF-21, 수리온 헬기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며 동유럽 중동에 집중됐던 수출 지역을 다변화한다.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엔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열린 2024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해 국산 항공기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펼쳤다.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방산전시회에 참가해 KF-21, LAH, KUH 등 주력 기종을 전시하고 고정회전익 라인업을 선보였다. 동년 6월엔 베트남 항공우주기업 VTX와 헬기사업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KAI와 VTX는 베트남 내 헬기 수요 잠재 시장을 발굴하고 회전익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협력한다. KAI 관계자는 VTX와 협약으로 베트남 헬기 시장에 국산 항공기가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엔 말레이시아의 FA-50 18대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식을 진행했다. 총 9억 2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2천억 원 규모다. 해당 계약식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하산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FA-50 수출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양국 간 안보동맹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FA-50M 이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동남아 최대 방위산업전시회인 인도 디펜스에도 참석했다. KAI는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및 주변국 군 수뇌부와 연쇄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호크 10만 9,200구 훈련기 겸 경공격기 대체 사업을 진행하고 말레이시아도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KAI는 해당 국가 군 수뇌부와 만나며 자사기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필리핀 공군에는 FA-50PH 성능 개량 및 추가 도입, 원활한 후속 군수 지원을 위한 성과 기반 군수 사업을 제안했다. KAI가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 데에는 이들 국가가 겪고 있는 영유권 분쟁과 무관치 않다. 동남아 주요 국가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이다. 남중국해는 파라셀 제도, 스프레틀리 군도, 스카버러 암초, 메이클즈필드 전투의 일대 영토를 말한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군사 요지인데다 해저유전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래 해양 영토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EEZ에 가장 인접한 연안국은 어업활동과 해양자원 탐사개발 이용관리에 관한 경제적 활동 권리가 보장된다. 남중국해의 경우 중국을 비롯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EEZ가 겹쳐 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도 인접국가다. 이들 국가의 분쟁은 최근에도 발생했다. 지난 5일에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보급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필리핀 함정이 중국 해경선과 부딪혀 선체가 손상됐고 필리핀 병사 4명이 물대포에 맞아 다쳤다. 강구영 KAI 사장은 동남아는 KT-1, T-50 등 국산 항공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시켜준 핵심 시장이라며 유무인복 합체계 등 미래사업 분야에서도 동남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2. 슈퍼사이클, 조선과, 방산, 공통 수혜주 떠오른 STX 엔진. 이틀 연속 52주 신고가 경신. STX 엔진이 이틀 연속 종가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STX 엔진이 엔진을 납품하는 조선업계와 방산업계 모두 훈풍을 맞으면서 STX 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TX 엔진 주가는 전날 대비 0.42% 오른 23,850원에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날 종가 23,75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지 하루 만의 기록을 경신한 셈이다. 특히 이틀 동안 외국인들은 71,671주를 순매수하면서 STX 엔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STX 엔진은 최근 들어 국내 조선과 방산업계 양쪽에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STX 엔진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민수사업 부문이 43.61%, 특수사업 부문이 43.13%, 전자통신 부문 13.27%를 차지하고 있다. 민수사업 부문은 해상 선박용 엔진, 육상 산업용 발전기 엔진을 주로 생산한다. 특수사업 부문은 K9 자주포 K2 전차 등 지상방산용 엔진과 구축함, 경비정, 고속정 등 해양 방산용 엔진이 주력 품목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STX 엔진의 주요 매출처 리스트를 살펴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매출 비중 17.98%로 최대 고객사였고 방위사업청 12.72%, 하나오션 8.88%, HD 현대중공업 5.82%, SK오션플랜트 3.47%, 현대로템 3.66% 등 국내 주요 방산조선 기업들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STX 엔진은 선박용 엔진 분야의 국내 주요 조선사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사들도 고객사로 두고 있다. 특히 중국 조선사들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전세계 선박 수주량은 전년 동기 4,920만 CGT, 2,320척, 대비 34% 증가한 6,581만 CGT, 2,412척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국은 4,645만 CGT, 1,711척을 수주해 한국 1,098만 CGT, 250척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상원 임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선박 수주 증가로 인해 STX 엔진의 중국향 매출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이는 곧 올해 민수사업 부문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산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집트향 K9 자주포 수출 물량에 대한 엔진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STX 엔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집트 K9 물량에 대한 엔진 양산에 돌입했다. STX 엔진은 독일 MTU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K9 엔진을 제작해오던 중 지난 2021년부터 국산화에 나서 지난해 9월 첫 국산 K9 엔진 출고에 성공했다. 아울러 K방산의 또 다른 효자 수출 품목인 현대로템의 K2 전차 엔진도 STX 엔진이 공급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와 K2 전차 180대 4조 5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로템은 현재까지 84대를 폴란드 정부에 인도했고 금년 중으로 나머지 계약 물량 96대의 인도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3. 군 정찰위성 나머지 2기 연내 발사, 장거리 요격무기 3월 내 양산, 종합. 군 당국이 정찰위성 2기를 올해 추가로 쏘아 올려 425 사업에 따른 위성 5기 발사를 올해 마무리한다. 또 국내 기술로 지난해 11월 개발이 완료된 장거리 지대공 요격무기는 올해 1분기, 1-3월 안에 양산을 시작해 배치의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16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올해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검은색 위쪽 삼각형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검은색 위쪽 삼각형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검은색 위쪽 삼각형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 여건 개선, 검은색 위쪽 삼각형 AI, 인공지능,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425사업에 따른 45호 기 정찰위성을 올해 안에 발사할 계획이다. 정찰위성 1호기는 2023년 12월, 2호기는 작년 4월, 3호기는 작년 12월에 각각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프리덤실드 FS 기간에 하는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은 지난해 10회에서 올해 18회로 늘리기로 했다. 한미 핵협의그룹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감정보 공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안통신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 시 협의 절차를 정립할 계획이다. 또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도 확대된다. 아울러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함정 건조와 MRO, 유지보수 정비, 사업 등 분야에서 협력 패키지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병영 환경과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당직 근무비 인상 등 처우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군인 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장차 직업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초급 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 간부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피라미드형 인력 구조에서 항아리형 인력 구조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급 간부 기본급은 올해 6.6% 인상해 소위와 하사 1호 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의 상한 시간은 최전방 소초 월 200시간, 일반 전초에 강한 함정방공 등 월 150시간으로 확대했다. 상향 조정된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면 경계작전 부대의 초급 간부 보수는 지난해보다 약 30% 인상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급식은 민간 위탁 뷔페식을 현행 26개에서 49개 부대로 늘리는 등 질을 향상하고 병사와 간부 숙소 및 전투 피복류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폴란드 K2 전차 수출 2차 이행 계약의 상반기 내 체결을 추진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에도 계속 힘쓰기로 했다. 또 범정부 캐나다 방산협력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캐나다로의 방산 수출 여건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